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소설,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죠. 전에 좀 한 일주일인가 이제 10일 전쯤에 말씀드린 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 이 회담에서, 어, 약한 나라니까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거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철저히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런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당할 수 있는 일. 3.1절인데 큰 교훈을 주는 장면이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 이게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도 핵을 무장하자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 북한과 한국이 같이 핵을 무장한다? 이거는 사실 이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게 무장하기 전에 북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정확히 10일 만에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첫 번째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오피셜이에요. 민간 국가로 분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 이게 연결되죠. 힘이 없으니까 핵을 무장해야 된다. 핵을 무장하는 그런 준비가 있다? 움직임이 있다. 이게 오늘 발표가 된 거는 어느 정도 탄핵 결과도 예상을 하고 있겠죠.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 폴리마켓이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친중 성향의 핵을 이제 정권이 잡는 거를 예상을 해서 핵 무장에 대해서 경고를 미리 보내서 민간 국가로 계속 신호를 주는 거다. 그러면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누구에게 좋은가를 물어보셨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독재 정권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을 보유하고 그걸 가지고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면, 이제 외부로부터 그 강대국들이 간섭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무장한 상태에서 이 한국 안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무장했다라고 했을 때. 마치 북한처럼. 근데 이제 한국과 북한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북한에서도 핵을 보유하고 한국에서도 핵을 보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이트캣이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 깔끔하게 차라리 한반도를 통일을 해서 핵을 가지고서 그대로 결국에는 글로벌 어젠다가 공산당의 해체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대로 한반도를 통일한 뒤에 그 핵을 가지고 사드도 있죠. 그걸 가지고서 좀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미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나온 거죠, 이게. 한국을 왜 지금 시점에 민감 국가로 분류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4월 15일부터 이게 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중 성향의 정권을 잡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소설에서 말씀드린 게 분명한 건, 만약에 핵을 무장하려고 할 때 그거 준비하는 기간에 이미 북한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플랜, 최후의 플랜, 그 플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민간 국가를 분류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민간 국가로, 왜 핵을 무장한다는 국가로 4월 15일부터 그것들을 판단을 미국에서 하는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정해진 결과라고 한다면 핵 무장 시도하기 전에 어
아시아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뭐 이제 뭐 엠바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캐시파텔의 트위터를 보더라도 이제 나중에 전 세계가 조금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 비장의 카드로 남겨줬다가 나중에 EBS가 발동되는 게 그런 오피셜이 10월 달로 예상되어 예상이 10월 달에 이제 될 거라는 또 이제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그 되기 전에 다른 변동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딱 이쪽을 주의를 해야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딱 이제 대조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한국에서 그런 핵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에서도 그걸 노려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남침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시아 변수의 트리거는 북한이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희 빼빼 패밀리 분들은 다음 넥스트 플랜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넥스트 플랜, 나중에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많은 것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소설